자, 여기 볼까요? 자, 결산. 자, 우리가 결산에는 크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동결산은 뭐냐면 분계를 수동으로 해야 된다. 책이 없습니다. 수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직접 분계를 해야 됩니다.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결산은 뭐냐?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 금액만 어느 위치에 입력만 해주면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금액 입력하는 곳이 어디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입력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은 전표 추가. 그냥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수동이고 어떤 것이 자동이냐? 자동을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동, 기말, 재고, 그 다음에 상각. 상각의 대감, 뭐? 대손상각, 감가상각. 요 정도. 원래는 더 있는데 회계 2급에서는 하나, 둘, 셋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동이다. 그럼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 자동결산이 많이 나오면은 땡큐, 알죠? 땡큐입니다. 얘들은 땡큐 문제고 수동이 이제 분계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아까 그 전표 문제 있죠? 요것도 전표의 연장이에요. 요것도 전표의 연장입니다. 이거는 또 종류도 많습니다. 자, 종류도 많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동결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 총 5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필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 보험료 4개월치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알죠? 4개월치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4개월치 4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10,000원 하고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때 오늘은 지금 배우는 게 결산이거든. 결산입니다. 결산이니까 뭐야? 여기죠. 현재 시점이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시점이 여기다 봐요. 결산. 요때 그 12월 31일 날 요 시점에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발생주의라 합니다. 발생주의. 일명 단기 발생주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때 12월 30일 요 시점에서 딱
보면은 실제로 단기분은 요거죠. 얼마? 3만 원이죠. 한 달치가 어떻게 됐어? 경과가 안 되었다, 미경과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성급되었다, 미경과 성급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경과 성급되었다. 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만 원이죠.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발생주의. 우리 그거 기억납니까? 자, 거래의 8요소 보면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죠?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인데 비용은 뭐라고 그래?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게 발생주의의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요때 딱 보니까 단기분은 3만 원이야.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얼마가 올라가야 되느냐? 3만 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올라가 있죠? 4만 원 올라가 있죠. 우리가 10월 1일 분계 입력했을 거잖아. 보험료 4만 원 하고 입력했겠죠? 그럼 얘가 손익계산서에 딱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요때 딱 보니까 단기분은 얼마야? 3만 원이죠. 4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인 거야.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3만 원이라고 올라가야 됩니다. 단기 발생분만, 단기분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만 원을 잠시 빼준다. 알죠? 만 원을 잠시 빼줍니다. 보험료 만 원 이렇게 잠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요때 3만 원만 지급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요때 3만 원만 지급했으면 12월 31일 딱 보면 딱 맞네. 이런 붕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리가 없지. 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보험 들죠. 그럼 자동차 보험 어떻게 들어? 1년치 한꺼번에 다 넣죠. 그러면 100% 뭐야? 미경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보통 보험료 이런 것은 1년치 한꺼번에 내버립니다. 회사의 수도. 자, 그러면 그래서 결산 때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죠? 12월 31일 요 시점입니다. 요때 딱 보니까 한 달이 미경과 되었네? 단기분은 3만 원이네? 만 원은 올해 게 아니네? 내년 거네? 그래서 만 원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잠시. 그러면 이제 분계를 대변했죠? 그럼 차변에도 분계를 해줘야 되죠? 차변에 뭘 적어줘야 되잖아. 그죠? 얼마? 만 원. 금액은 만 원이죠. 여기 뭘 적느냐? 뭘 적느냐? 선급된 비용이다 해서 선급비용이라고 적어줍니다. 선급비용은 선급금이 자산이죠. 선급금이 자산이니까 선급비용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소멸되죠. 잠시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잠시 빼느냐? 자, 그 다음날 1월 1일이죠. 그 다음날 1월 1일입니다. 뭐 1월 1일에 사실은 뭐 회사 출근 안 하죠. 안 하지만 자, 그 다음 1월 1일 요때 뭘 하느냐? 아까 이거 분계 잠시 빼놨던 거 있죠? 이거 원위치 시켜줍니다. 요렇게 해서 보험료 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만원.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 분계를 두고 재대체했다. 재대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재대체했다 이랬는데, 자, 이거 보면은, 자, 보세요. 아까 12월 31일 날 보험료를 잠시 빼준다고 그랬죠. 잠시 빼놨다가 선급비용으로 잡아주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역분계해서 거꾸로 해버렸죠. 분계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재대체. 그러면 여기 없어졌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없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 자, 선급비용은 쌤쌤 돼 있죠. 얘는 쌤쌤 된 거야. 그런데 보험료는 보세요. 4만원 중에서 만원은 내년 거죠. 만원이 보험료 만원이 내년으로 폴짝 뛰어서 넘어갑니다. 보험료가 원래 보험료 만원, 현금 만원이죠. 현금이 아니고 뭐야? 앞전에 지급했던 거 이랬던 식으로.
우리는 요 밑에는 필요 없어 사실. 요 밑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 이 분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시험에 이래 내죠. 광고 선전비 만원이 선급되었다 이러는.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 만원, 광고 선전비 만원 이렇게. 임차료 만원이 선급되었다 이러면 선급 비용 만원, 임차료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하나가 끝난 겁니다. 선급이. 그 지금 설명은 이 분계를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요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치고 5가지. 이제 하나 한 겁니다. 자, 요거 필기하고요. 자, 요거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얘는 지급했죠. 이건 이제 받은 거야. 자, 10월 1일 날 집세 4개월치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4개월치가 4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만 원. 자, 집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4만 원, 임대료 4만 원.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결산 문제죠. 결산 언제? 12월 31일 결산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딱 보니까 단기본은 얼마다?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4만 원 돼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월 30일 이때 저 4만 원 중에서 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만 원을 잠시 빼줍니다. 임대료 만 원. 잠시 빼줍니다. 만 원이 뭐 되었다? 미경과 선수되었다. 내년 거야, 만 원은. 그럼 빼주고 대변에 뭐라고 하느냐? 선수 수입. 자, 선수금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 수입도 부채에 해당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빼놨다가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한다? 재대체를 해요. 재대체. 선수 수입 대변에 임대료. 재대체를 합니다. 재대체하면 어떻게 된다? 얘들이 쌤쌤 되죠? 쌤쌤 되고 만 원이 폴짝 폴짝 하고 만 원이 이렇게 넘어요. 자, 우리는 재대체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2월 31일 이 분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분계가 만약에 이자 수익 만 원이 선수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 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만 원. 그렇죠? 수수료 수익 만 원이 선수되었다. 수수료 수익 만 원, 선수 수익 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선급선수 했고요. 이제는 조금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자, 10월 1일 날 집세를 3개월치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집세. 그럼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임대료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3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3개월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만 원 내는 거죠. 한 달에 만 원. 자, 요때 이제 결산이라 했죠. 자, 오늘은 결산입니다. 결산 12월 31일 요때 결산 뭐다? 결산. 요때 결산 때 딱 보니까 당기분 얼마다? 4만 원이죠. 그죠? 4만 원인데 3만 원밖에 안 받았던 거야. 그래, 만 원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만 원이 미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수. 만 원이 미수된 거야. 자, 그래서 당기분 얼마? 4만 원이죠. 4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만 원밖에 못 받았죠. 만 원이 미수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단기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뭐 4만 원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 원 이렇게 보태주면 되죠. 이러면 4만 원 되죠. 그런데 실제로 받은 겁니까? 받은 게 아니야. 뭐다? 미수 수익이야. 미수된 수익이야. 미수 수익. 자, 미수금이 자산이니까 미수자 들어가는 미수수익도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요래 되면 4만 원 되죠. 아까는 많아서 뺐죠. 아까는 많아서 뺐는데 선급선수는 많아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자라 미수 그럼 보태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 다음날 되면 뭐 한다? 재대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재대체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자 만 원이 미수되었다. 그러면 미수 수익 만 원, 이자 수익 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수료 수익 만 원이 미수되었다. 미수 수익 만 원, 수수료 수익 만 원. 집세 만 원이 미수되었다. 미수 수익 만 원, 임대료 만 원 이런 식으로 12월 31일자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9월 1일 날 3개월치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자 비용 3만 원, 현금 3만 원이죠. 자, 3개월치면 한 달에 얼마? 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결산일이죠. 자, 이때 결산일입니다. 결산. 여기죠? 결산. 결산. 요때 단기 발생주의죠. 단기분은 얼마다? 4만 원이야. 4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만 원밖에 안 올라가 있죠. 한 달치가 어떻게 됐죠?
한 달치가 미지급된 거죠. 한 달 얼마? 10,000원. 10,000원이 미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우리나라는 단기 발생주의. 손익계산서에 4만 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단기분 4만 원. 그러나 3만 원밖에 안 올라가 있죠? 10,000원 보태줘. 10,000원. 이러면 4만 원 되죠. 그러나 지급된 게 아니죠? 지급된 게 아니야. 그럼 대변에 뭐라고 잡느냐? 미지급된 비용이야. 해서 미지급 비용하고 잡아줍니다. 자, 미지급금이 부채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재대체가 됩니다. 자, 방금 했던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항상 선급, 미지급 뒤는 비용입니다. 미수, 선수 뒤는 수익입니다. 미수, 선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자, 저 네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다. 이건 보험료면은 비용이야 수익이야? 비용이죠. 그러면 뭐 선급 아니면 미지급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자 수익이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럼 그거는 뭐 미수 아니면 선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수는 아직 덜 받았다 이 말이죠. 미수. 선수는 많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받았다 이런 뜻이죠. 선급 먼저 지급되어졌다. 미지급 지급되어지지 않았다. 그죠? 지급 안 되어졌다. 그래서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번 연습을. 자, 먼저 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구입을 합니다. 소모품을 구입을 했을 때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소모품을 선택을 하든가, 또는 차변에 소모품 B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처리하는, 얘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산처리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뭐야, 소모품 B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다 해서 이걸 비용 처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모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자산 처리했나 비용 처리했나 요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왜? 자산 처리할 때 소모품 잡았었겠구나, 비용 처리할 때 소모품 B 잡았겠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결산 때 그럼 결산이라면 12월 31일이죠. 결산 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소모품, 그리고 뭐냐면은 소모품을 처리하든 소모품 B를 처리하든 똑같은 무엇을 처리하든 결산 때 이걸 해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모품 3,000원, 소모품 미사용액 3,000원이랄까? 소모품 미사용 3,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때 분계가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설명합니다. 소모품을 10,000원에 취득했는데 미사용액이 3,000원이죠. 그럼 얼마 사용했다는 거야? 7,000원 사용했다 이 말이죠. 7,000원 사용했다 그러면 사용한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죠. 소모품은 없어지잖아. 소모품 얼마? 7,000원. 7,000원 사용했겠네? 그러면 소모품에서 7,000원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빼주고 차변에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해 주는 겁니다. 소모품 B.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라. 알죠?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라. 자, 했으면 그럼 얘는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처음에 구입했을 때부터 비용 처리했죠. 그죠? 사용한 것만큼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용 처리했거든. 그러면 실제로 사용한 게 아까 얼마였죠? 7,000원이었잖아. 그럼 7,000원만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3,000원을 잠시 빼주는 겁니다. 소모품 B. 소모품 B 3,000원 하고 잠시 빼주고 차변에 소모품이라 잡습니다. 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월 31일이면 그 다음에 이게 재대치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승급하고 같습니다. 재대치해줘. 자, 요거는 왜 그러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잠시 빼놨거든. 단기 발생주의야. 실제로 사용한 건 7,000원이잖아. 그래서 3,000원을 빼주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냐? 요거 재대체했죠? 얘들이 쌤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모품이 남았던 3,000원이 폴짝 이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집니다. 다음 경. 이게 소모품, 여기 성급하고 아주 똑같은 것 방식입니다. 성급. 얘는 재대체 안 해. 왜? 뺐잖아, 알아만큼.
그죠? 쓴 것만큼 뺐잖아. 요걸로 끝. 그런데 비용 처리법은 제대처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 나중에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어. 요령. 자, 요령을 터득합니다. 요령은 먼저 붕괴. 이 붕괴는 거꾸로. 거꾸로 무슨 말이냐? 거꾸로가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소모품 문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느냐? 얘 자산 처리냐, 비용 처리냐, 이거부터 확인하라 했죠. 자, 자산 처리 볼까요? 자, 자산 처리다. 아, 소모품 잡았구나. 거꾸로 대변의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품 했죠? 그럼 비. 비용 처리했다. 아, 대변의 비. 그렇죠? 자산 처리했다. 대변의 소모품. 비용 처리했다. 소모품 비. 대변에 보내는 거죠. 거꾸로. 보내고 차변은 비지. 품이면 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붕괴는 요령껏 하는 거예요. 요령껏.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금액이죠. 금액도 다르죠. 금액도 다르거든. 자, 금액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자살 비밀. 자살 비밀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자산 처리는 사용액. 비용 처리는 미사용액. 볼까요? 요거 자산 처리죠? 사용액 7,000원 맞죠? 사용액 7,000원. 이거는 비용 처리잖아. 비밀 미사용액 3,000원. 그래서 소모품을 할 때는 요령이 뭐냐? 자살 비밀. 붕괴는 거꾸로, 금액은 자살 비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3페이지에 그러니까 107회죠. 결산 6번의 1번 보겠습니다. 1번 소모품 문제죠. 자, 취득했을 때 자산 처리했나 비용 처리했나 이거를 확인하세요. 뭘로 처리했죠? 453페이지입니다. 자, 무엇으로 처리했죠? 453페이지 1번 무엇으로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죠. 당기 소모품 B로 처리한 이렇게 되어있죠. 비용 처리했대. 붕괴하세요. 대변의 소모품 B, 차변의 뭐예요? 소모품이죠. 자, 금액 들어갑니다. 자, 비용 처리니까 자살이야 비용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죠. 비밀 미사용액 얼마? 3만원이죠. 3만원 넣으면 됩니다. 요 2급에서는 참 자주 나왔었습니다. 473페이지 보세요. 109의 6분의 1번 473페이지. 자, 구입시 자산 처리했나 비용 처리했나 찾으세요. 뭐로 처리했죠?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 어느 변에 대변 보내야 되죠. 대변에 뭐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이면 차변에 뭐 소모품 B죠. 자, 금액은 자살이죠. 사용액 들어가는 거야. 사용액 얼마? 55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금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110회 6분의 1번인데 110회 6분의 1번인데 자, 소모품 취득했을 때 무엇으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한. 그럼 나왔네. 대변에 뭐? 소모품. 차변에 뭐? 소모품 B가 되죠? 자, 자산 처리니까 뭐? 자살 뭐? 사용액. 금액 얼마? 7만원. 아예 금액이 다 나와 있죠.